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도하진입니다. MMC 기증작품전 1960, 70년대 구상회화전을 기획하게 되었고 33명의 작가, 작품 150여 점을 선정하여 2개의 섹션 및 복도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작품들은 최근 5년간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된 작품 가운데 한국화단의 형성과 자양분이 된 1960, 70년대 구상회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대미술에서는 추상과 구상을 구분하는 것이 더 이상 큰 의미를 갖지 않지만 한국 미술사에는 추상은 미니멀리즘 회화 또는 단색화로 구상은 역사적 리얼리즘 혹은 민중미술로 오랫동안 생각되어 왔습니다. 1960년대 이후에 추상화가 대세가 되면서 아카데믹한 그림은 구시대의 미술로 여겨지거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역사적인 사건과 사회적 변동 속에서도 독자적인 세계를 세우고 한국 현대미술을 풍성하게 만들었음에도 주변부 미술로 구분되거나 가려져 왔습니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개성적인 시각으로 인물이나 풍경, 사물, 사건 등을 충실히 묘사하며 구상회화 영역에서 착실하게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키워낸 소중한 작가들도 있었음을, 이들이 한국 화단의 형성과 성장의 자양분이 되었음을 재조명하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 사이의 기증작품 가운데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진 1960, 70년대 한국 구상회화 작품을 한국 미술의 흐름과 작가의 생물 연도를 기준으로 소개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작가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모두의 이 문화예술 향유를 돕는 기증의 의미를 되새기는 공간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전시장으로 이동해서 주요 작품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공간은 한국 구상미술의 토양이라는 주제로 시작하는 공간입니다. 국전을 통해 아카데미즘의 미술의 초석을 다진 1세대의 유화 작가들을 중심으로 근대의 서양화 양식의 사실주의적 화풍을 지닌 작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해방 전까지 조선에는 서양화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이 없었고 이에 일본 유학생들은 서양화단의 도입기에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전시장 초입에 선보이는 이병규, 도상봉, 오지호, 김인승의 정물, 풍경, 인물 작품에서는 빛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색채의 표현과 세밀한 붓터치로 대상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아카데믹한 기법에 인상파의 외강 표현을 적용한 점을 공통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1958년 설립된 모구에는 한국적인 아카데미즘을 계승하고 사실주의 집결체로서 뿌리는 내린다는 목표 아래 한국의 구상화단을 본격적으로 가꾸어 나간 단체로 일부 공간의 이병규, 도상봉, 오지호, 김인승, 이동훈, 김영구, 김숙진, 김춘식 작가가 회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모구의 결성과 발전은 우리나라 구상회화가 체계적으로 성장하고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함께 작품을 살펴보실까요? 이 작품은 이병규의 고궁이루라는 작품입니다. 작가는 도쿄미술학교 서양학과에서 수학 후 귀국해 민족적 의식을 표방한 모기래 및 모구회 등을 창립하며 사실주의 계열의 미술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1958년 설립된 모구회는 한국적인 아카데미즘을 계승하고자 만들어진 가장 규모 있는 구상미술 작가 단체입니다. 작가는 일본 유학 시기에 습득한 자연주의 화풍을 바탕으로 주변의 인물, 온실의 식물, 사찰의 풍경 등을 날카롭게 관찰하고 그려나갔습니다. 특히 녹색을 주색으로 만들어내는 다양한 색채와 은은한 빛의 활용, 보세계의 병치로 색의 선명함을 한층 강조하며 화면의 공간감과 조형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 작품은 고궁의 여름 풍경을 묘사한 유화 작품으로 잎이 무성한 나무들이 곳곳에 정각과 어우러져 실록의 계절을 녹색 주조의 화면으로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특히 나무 그늘을 청록색으로 표현한 것에서 인상주의적 기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작가 특유의 섬세한 묘사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1961년 제10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에 출품된 작품입니다. 그럼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도상봉의 국화라는 작품입니다. 한경남도 홍원에서 태어난 작가는 일본 도쿄미술학교 유학 후 귀국해 미술교사와 숙명여자대학교 미술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창설에 가담했으며 모구회 창립에 참여했습니다. 작가는 일본 유학 시기에 습득한 자연주의 화풍을 바탕으로 주로 풍경과 정물을 화면에 담아냈습니다. 특히 조선 백자에 대한 애정을 예술로 수용하여 백자와 백자가 곁들어진 정물을 주 소재로 다루었습니다. 화면의 모든 대상을 부단히 어루만지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손길이 느껴집니다. 작품 국화는 화병 속에 국화꽃이 풍요롭게 펼쳐져 있는 모습을 묘사하였습니다.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져 있는 국화 다발과 무게감 있으면서도 아름다운 곡선 형태의 백자 항아리는 화면을 꽉 채우면서도 깊이감을 보여주며 잔잔한 붓질이 주는 여운은 화면을 더없이 가라앉게 합니다. 작가는 꽃의 아름다움을 지고지순한 가치를 지닌 이상미로 생각했고 꽃 그림은 사람의 감성을 부드럽게 하고 인간의 마음에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캔버스 천에 고운 결을 살려 잔잔한 붓질로 온화한 색조를 입히고 빛에 의한 정물과 그림자의 명암으로 깊이감과 선명함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럼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오지오의 항구라는 작품입니다. 전라남도 화순에서 태어난 작가는 녹양회, 조선미술동맹에서 활동하는 등 민족회화의 구현을 위해 힘썼으며 1960년대까지 조선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호남 서양화단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작가는 기존의 전통적인 산수화에서 벗어나 생기 넘치고 누구나 쉽게 향유할 수 있는 한반도의 투명한 풍광을 담아냈습니다. 1930-40년대 초기 작품은 주로 계절의 변화가 느껴지는 자연과 농촌 풍경을 그렸다면 1960년대 말부터는 대담한 붓터치와 명량한 색채를 바탕으로 계절과 장소에서 느낀 전반적인 감상에 집중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1969년도 작품인 항구는 유럽 여행의 감상을 담은 풍경 그림 가운데 하나입니다. 1960년대 말 한국 화단은 추상주의에서 벗어나 다양한 표현 양식이 등장하던 때였습니다. 이 시기에 작가 역시 독자적으로 활동하며 인상주의 화풍에서 발전된 안정된 색채와 과감한 필치로 자유로운 표현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화면 분할과 대상 배치로 고전적인 구도와 빛의 표현이 보이며 관찰을 기반으로 대상의 사실적인 묘사에 집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김인승의 붉은 원피스의 여인이라는 작품입니다. 개성 출신인 작가는 제16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창덕궁상을 수상한 후 1940년까지 4회 연속 특선을 수상할 만큼 재능을 인정받은 작가였습니다. 작가는 세밀한 관찰과 데생을 바탕으로 여인 자상으로 대표되는 국전 화풍을 주도했습니다. 동서양이 융합된 여성상에
달 항아리와 같이 한국적인 모티브를 추가한 안정적인 화면 구성과 사실적인 묘사, 중후한 색채가 특징입니다. 또한 인물화의 본질은 인간 성격의 표현에 있다 하여 얼굴 묘사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이 작품은 작가의 여인 좌상의 전형적인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어두운 배경의 붉은 의상과 백자의 부드러운 곡선이 조화를 이루면서 여인의 얼굴로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또한 작가의 여인상이 대부분 서구적인 외모를 하고 있고 단아한 외모와 세련된 차림새로 보아 1960년대 상류층 여성상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럼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김영근의 실내의 여인이라는 작품입니다. 통영에서 태어난 작가는 초등학교 시절 일본의 도쿄 어린이 미술대회에서 대상을 받으며 화가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미술을 전공하지 못했지만 그림에 대한 열정으로 화가의 길을 지속해 1970년 제19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작가는 1971년부터 2년간 미국에서 활동 후 서구에서 경험한 예술 경향을 동양의 순수미와 결합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은회색의 독창적 색감을 배경으로 꽃과 여인, 나비와 새, 도자기와 고가구 등 한국적인 소재를 화폭에 담아내며 은백색의 화가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작품 실내의 여인 역시 나란히 배열된 도자기와 고가구의 모습, 단아하게 한복을 입고 마작을 두는 여인의 자태를 통해 세계의 미술의 흐름 속에서 작가가 강조하고자 했던 한국미에 대한 자부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태는 극사실적으로 묘사하되 어두움은 제거하고 채도의 높낮이로 입체감을 표현함으로써 현실과는 다른 회화적 환상의 세계로 관객을 이끌어줍니다. 그럼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김영구의 어부의 가족이라는 작품입니다. 한경남도 함흥 출신인 작가는 일본에서 미술을 배운 후 한국 전쟁 시기에 월남해 종군 화가로도 활동했습니다. 그림은 생활에서 우러나와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작가는 특히 사람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그 인물의 삶이 드러나는 풍경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작품 어부의 가족 역시 어린 아들과 여인 뒤로 배와 조업 도구들이 보여 그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1970년대의 작가는 지인이 이주한 해안 지역 방문을 계기로 어촌 풍경을 소재로 한 작품을 다수 제작했습니다. 그는 바다를 관조의 대상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출조를 준비하는 어부들, 해녀의 모습 등과 같이 인물과 함께 표현하여 삶의 현장을 진하게 담아냈습니다. 명확한 소묘와 명암 대비, 원근법적 구도를 통해 사실성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차분한 색채의 사용으로 다소 명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합니다. 그럼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강정영의 선착장 풍경이라는 작품입니다. 작가는 대구 출생으로 1970년대 중반부터 대구를 비롯한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단체전과 개인전을 선보였으며 모구회 회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작가는 한국 구상화단의 대가였던 아버지 강우문 화백의 영향으로 목가적인 풍경이 돋보이는 구상화, 특히 자연주의적 사실화풍을 지향했습니다. 작품 선착장 풍경은 1970, 80년대 작가가 자연주의를 모색하면서 동시에 한국적 정체성을 탐구하던 시기에 특히 해안가나 부두 등 어촌 풍경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작품들 중 하나입니다. 이른 아침 선착장에 배가 들어온 후 시장 풍경을 그린 작품으로 몸이 풀리지 않아 웅크린 여인의 모습,
오른편 바닷가로부터 비쳐오는 햇살, 나무 상자에 쌓여 있는 생선 등 생생한 현장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그림에서는 해가 떠오르는 새벽 시간대를 표현하기 위해 파스텔 톤을 기본 색조로 하되 푸른색과 붉은색 같은 원색을 대비하여 색채에 대한 작가의 관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공간은 새로운 의미의 구상이라는 주제로 시작하는 공간입니다. 변화하는 미술 조류에 감응하며 구상과 비구상의 완충지대에 속했던 작가들을 소개합니다. 이 영역의 작가와 작품들은 하나의 특정한 범주에 집어넣기 어려울 만큼 여러 복합적인 요소와 상호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또한 이 공간을 구성하는 작가들은 도쿄미술학교의 초창기 유학생들과 달리 1930년대에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대부분 미야카나마 한국에서 기초적인 미술 교육을 받은 상태로 이미 강한 자의식 아래 자기만의 독특한 약식을 개척해가는 주체적인 사고가 밑바탕에 있었습니다. 자연의 바탕을 둔 조형적 질서를 추구했던 윤중식, 황염수, 박수근을 시작으로 황유엽, 이봉상, 최영림, 박고석, 홍종명 등 1967년 구상전을 발족한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이들은 종래의 아카데믹한 양식의 틀에서 벗어나 대상에 대한 수동적 태세를 지향하고 내면의 이미지를 독자적으로 표출한 작가들입니다. 이제 함께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윤중식의 금붕어와 비둘기라는 작품입니다. 평양 출신인 작가는 일본 데이코쿠 미술학교에서 서양화를 배우고 귀국해 미술교사로 재직하다가 한국전쟁 시기에 월남하였습니다. 작가는 일본 유학 시절 익힌 서구의 야수주의, 표현주의를 바탕으로 대담한 유학과 강렬한 색채의 구사 등으로 자신만의 독자적 화풍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1950, 60년대에는 유년 시절 키운 비둘기, 거위, 오리 등을 작품의 소재로 삼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서정적이고 향토적으로 담아내었는데요. 1970년대 전후로는 사물 재현보다는 화면을 가로지른 호흡이 크고 굵은 선묘와 노란색, 주황색 위주의 색 감각이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노을 지는 전원 풍경을 주로 제작하여 석양의 화가라는 별칭을 얻게 됩니다. 유년 시절 정미소를 하는 집에서 자란 작가에게 비둘기는 고향에서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였는데요. 금붕어와 비둘기에서도 쌍을 이루는 비둘기와 금붕어가 묘사되었습니다. 나무 줄기는 화면을 3등분하듯 가로지르고 줄기의 유려한 곡선과 단순화된 나뭇잎은 장식적인 느낌을 주는데요. 특히 원근감이 배제된 화면 구성과 빨간 금붕어와 노란색 물의 색채 대비가 눈에 띕니다. 그럼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박수근의 농악이라는 작품입니다.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난 작가는 독학으로 미술을 공부하며 화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광복 이전부터 주로 농촌의 풍경과 여인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는데 이러한 모티브는 평생 일관되게 이어집니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미군 부대에서 초상화를 그리며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서울 거리의 풍경과 서민들의 일상을 즐겨 그렸는데요. 1950년대 후반부터 인물들은 두꺼운 질감 속에서 각이진 형태로 단순화되고 모노톤에 가까운 회색과 갈색을 주조로 여러 번 덧칠해 특유의 화강암 같은 화면 질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작가는 1962년 무렵부터 농악을 소재로 한 작품을 제작했는데 이 작품은 그 중에서도 가장 대작으로 꼽힙니다. 특히 인물들은 간략한 검은 선으로만 표현되고 원근감이나 입체감이 배제되어 있어 멀리서는 형상을 발견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1950년대 후반 작품의 색채와 질감에서 독창적인 화풍을 완성한 이후 단순화된 형태, 강직한 선묘 등을 가미하며 새로운 변화를 모색했던 작가의 조형적 의지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황유엽의 고향의 노래라는 작품입니다. 평안남도 대동군에서 태어난 작가는 한국전쟁 시기의 월남에 활동했습니다. 작가는 소의 작가라고 불릴 만큼 소를 즐겨 그렸는데 친근하면서도 강인한 모습으로 우리 곁을 지키는 소를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였습니다. 특히 거친 붓터치와 두터운 마티에르, 형체를 드러내는 검은색 윤곽선은 1970년대 작가의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고향의 노래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외양간 앞에서 소와 개가 지켜보는 가운데 소년이 피리 부는 모습을 목가적으로 묘사한 작품입니다. 형체를 허물어뜨리며 자유분방하게 찍어 바른 붓터치와 투박한 검은색 윤곽선은 당시 작가가 즐겨 사용했던 표현주의적 기법입니다. 이처럼 격렬한 진료감, 그 속에 농축된 형상들은 그가 겪은 전쟁의 공포, 가난 등의 아픔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박고석의 도봉산이라는 작품입니다. 산의 작가라 불렸던 작가는 표현주의적 구상화풍의 작업으로 1950년대 이후 한국화단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 작가입니다. 1957년 모던아트 협회를 결성해 선을 강조한 추상 실험을 진행하였고 이후 구상전 창립에 참여하며 본격적인 산 작업을 선보였는데요. 1960년대 후반까지 추상과 구상을 넘나드는 작업을 선보인 박고석은 1970년대부터 전국의 명산을 여행하며 산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그렸습니다. 도봉산은 작가의 산 연작 중 초기 작품으로 힘차게 솟아오르는 암벽과 짙은 녹음, 푸른 하늘의 조화를 통해 기계 넘치는 산의 풍경을 유화로 표현했습니다. 암벽의 거친 표면, 무성한 나무를 표현한 붓터치는 결을 그대로 살려 속도감을 느껴지게 합니다. 또한 선명한 코발트 블루로 그려진 굵은 윤곽선은 진득한 유화 물감의 질감과 함께 생동감을 더해 화폭이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효과는 산을 생활 터전이자 영감의 원천으로 여겼던 작가가 추구해온 작업 태도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럼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박돈의 정이라는 작품입니다.
1949년에 월남한 작가는 작품의 소년과 소녀, 말, 오리와 같은 동물들, 고대 토기와 백자 항아리 등의 소재를 활용해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향수와 한국적 아름다움을 표현했습니다. 작품 초기에는 거친 터치와 섬유가 어우러진 추상적인 표현 방식을 구사했다가 점차 터치가 부드러워지며 형상이 뚜렷한 이미지를 화폭에 담았습니다. 1974년에 열렸던 첫 개인전에서는 유화가 지닌 광택을 제거해 수묵화를 연상시키는 새로운 기법을 선보였는데 독자적인 화풍을 보여줌과 동시에 서양화를 한국적 정서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정은 광주리를 머리에 인 소녀가 동생과 함께 걷는 장면을 묘사한 작품으로 검게 그을린 두 사람의 얼굴에서는 좀처럼 표정이 읽히지 않습니다. 작가의 작품에서 등장하는 여인은 대부분 같은 모습인데 옆모습의 댕기머리 여인은 분홍 저고리와 검은색 치마 차림에 형체가 직선에 가까운 윤곽선으로 그려졌습니다. 이렇게 정형화된 여인상은 작품마다 조금씩 다른 구성과 구도를 보이며 조형의 변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 구축된 부드러운 황갈색의 화면 속에는 작가의 어린 시절 추억과 고향에 대한 향수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김영덕의 인탁, 숙부의 초상, 인혁당의 사람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충남 서산 출생인 작가는 1950년대 국제신문의 전신인 국제신보 기자로 활동하며 동시대의 미술을 탐구하였습니다. 1960년부터 1963년까지 현대작가 초대미술전에서 활동하며 최인호의 별들의 교양, 박경리의 토지 등 신문 연재 사파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기자 생활을 하며 목격한 전쟁의 참상은 그의 작품 활동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1960년대 이후 탁본처럼 만들어진 인간의 시신을 형상화한 인탁 시리즈나 무속을 소재로 죽은 자들에 대한 추모의 의미를 담은 작품을 다수 제작했습니다. 인탁, 숙부의 초상은 인혁당 사건을 그린 작품으로 당시 독재 정권에 의해 사라져간 망자들에 대한 애도와 비애의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림은 몇 개의 층위로 구분되는데 화면 상단은 흰색 환복을 입은 망자들을, 화면 중앙에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의 몸과 그 주위로 다양한 표정의 얼굴들이 방사형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철모를 그려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원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개성적인 형상과 강렬한 색채로 다양한 의미들을 곳곳에 포진시켜 역동적이고 긴장감 어린 화면 구성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김태희의 건어장이라는 작품입니다. 작가는 한경남도 동해의 연안에 위치한 홍원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년 시절부터 어업에 종사하던 부모님 밑에서 어촌 풍경을 그렸으며 이는 작가 생애의 주요한 소재가 되었습니다. 평양에서 미술대학을 다니다가 월남한 작가는 서울대학교에서 다시 배움을 이어갔고 구 추상을 가리지 않고 그림을 그리자는 취지로 시작된 안가 주망을 결성했습니다. 작가는 1950년대 사실주의 화풍을 거쳐 1960년대 초 추상적인 작업을 하였으나 다시 구상적인 표현을 통해 자신만의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풍경, 정물, 인물 등을 따뜻한 시각으로 담아냈고 투박한 듯 강한 붓질, 묵직한 마띠에르는 자연스러운 구성과 조형미로 이어졌습니다.
건어장은 생선을 줄에 엮어 해풍에 말리는 건어장의 풍경이 묘사된 작품으로 세부적인 묘사는 생략한 채 물감을 두텁게 올려 대상을 표현한 것이 눈에 띕니다. 건어는 작가가 유년 시절부터 즐겨 그리던 소재 중 하나로 작가는 어린 나이에도 그 모양이 마치 새가 날아가는 것 같이 신기했고 펴서 말리는 건어의 재미있는 형태에 마음이 이끌렸다고 말했는데요.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소재에서 고향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그리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증작품전 1960-70년대 구상회화전의 대략적인 작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번 전시에 출품된 33명의 작가들은 자연에 관한 서정성과 사실적인 표현을 바탕으로 한국 회화의 토양을 굳건히 다져왔습니다. 이는 한국 현대미술에서 작지만 중요한 흐름과 분명한 흔적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전시가 다채롭게 전개되어 온 한국 구상회화의 바탕과 여정을 살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150여 점의 출품작들은 2021년 이건희 컬렉션을 기점으로 늘어난 다수의 기증작품들로 구성되어 전시장 복도에서는 기증, 모두를 위한 예술을 주제로 기증의 의미와 가치를 되짚어보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복도에서 상영되고 있는 이병규, 윤중식, 김태 작가의 유족 인터뷰 영상은 예술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유족의 뜻을 담아 제작되었습니다. 작품의 소재와 배경에 관한 이야기부터 아버지와의 추억과 뜻이 담긴 그림을 기증한 후 밤잠을 못 이루었다는 이야기까지 기증의 뜻과 공유의 과정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보시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작품의 진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관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